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평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과연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던 이미지이죠. 미전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든 작품인데 아트페어에서 1등상을 수상했죠. 지금 현재 그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플랫폼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그 오픈 AI에서 만들었던 달리 그리고 달리 2가 2022년 4월에 이제 공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죠. 그래서 미전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제 생성 인공지능 플랫폼이죠. 이 텍스트 기반은 어쨌든 프롬프트에다가 문자를 입력하면 그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미 이 플랫폼을 이런 종류의 이미지가 이제 여러 사례가 보도되고 있죠. 실제로 아트페어에서 수상을 했을 뿐만 아니고 고가의 예술 작품으로서 상품으로서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합니다. 이 이미지가 예술 작품으로서 거래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로 창의적인 예술 작품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AI는 모방 기계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된 기계가 바로 AI이죠. 그래서 모방 능력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방의 결과물이 아니고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예술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패러다임이 상반된 패러다임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대부터 이 모방의 패러다임이 오랫동안 예술작품의 가치를 결정해왔죠, 이것이. 그에 비해서 우리 시대의 예술작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창의성이죠. 독창성입니다. 새로움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결단코 창의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 편에서는 항상 문제를 창의성에 이제 걸어놓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예술이 창의성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과연 AI가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화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이런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컴퓨터의 창의성, 즉 AI의 창의성을 지지하는 입장은 굉장히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마가렛 보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여러 방식의 이제 정의가 존재할 텐데요. 보든은 새롭고 가치 있는 사고를 산출한 능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성을 규정하는 방식을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이것을 창의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심리적 관점에서의 창의성은 어떤 생산물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창의적이지 않더라도 즉 과거에 이미 존재했었던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지각된다면 그 자체가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되는 컴퓨터가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조합과 탐색, 변형이죠. 조합은 사실 인간 예술가들도 상당히 미술사에서 많이 활용해왔던 방법이죠.
콜라주나 몽타주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윌리엄 레썸이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단순한 어떤 형태들, 뭐 구와 원뿔, 오단과 같은 형태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랜덤하게 조합해 나가면서 이처럼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내도록 이제 했던 그런 작가이죠. 탐색, 이건 생성 규칙을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AI 화가라 알려져 있는 헤럴드 코엔이 만들었던 이제 아론이죠. 가장 단순한 생성 규칙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은 면과 면을 분할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규칙들이죠. 그러면서 좀 더 복합적인 규칙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 나가는 방식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변형인데요. 변형은 굉장히 급진적인 방식입니다. 컴퓨터는 이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대단히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가 이제 칼 심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MIT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술작품을 생산하기도 하는, 전시도 많이 했던 작가입니다. 오른편에 보신 이미지가 칼 심스 갈라파고스인데요. 제목에서 이미 뭔가 암시를 하고 있죠. 이분이 이제 활용했던 소프트웨어는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제네틱 알고리즘입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끊임없이 자동으로 랜덤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알고리즘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제 마가렛 보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앞서 이제 사례로 들었던 이런 작품들이 실제로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성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제가 이미지를 수집을 해봤어요.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AI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가능성을 찾아서 이미지를 수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시도 한번 했습니다. 사실은 전시 2번 했군요. 전시 2번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중입니다. 반응을 이제 보고 있죠. 저는 이제 AI가 오히려 이 알고리즘의 기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도했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의도했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개연적이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프로그램은 뭐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문자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결과물들을 끊임없이 토해낼 수 있도록 구조화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뭔가 예견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것일 수 있을까에 대해 이제 의문을 이제 품었던 것인데요.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화목 드라마 프로그램에 나오면 반드시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생성 AI의 근본 구조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들이 새로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성으로부터 비껴갈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질문을 갖고, 실제 This person does not exist.com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낸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제가 수집을 해봤습니다. 방식은 간단한데요. 그 초기 화면에는 사람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하면 그 얼굴은 사라지고 다른 새로운 얼굴이 생성이 되죠. 이 클릭을 거듭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상의 얼굴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은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죠. 겐. 겐 중에서도 겐은 그러니까 2014년 이안 구펠로가 처음 이 구조를 제안한 이후로 끊임없이 진화를 해서 지금 대단히 많은 후속 알고리즘을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특히나 이제 텍스트 기반 플랫폼들, 다시 말하자면 아까 보셨던 미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이런 것들도 텍스트는 어쨌든 GPT 기반이나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은 다 이제 겐이죠. 그 중에서도 스타일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스타일겐은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데 가장 탁월한 생성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제 이미지들을 이제 생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빈도수는 낮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런 기이한 얼굴들이 산출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오류입니다, 오류. 그러니까 생성 인공지능은 굉장히 탁월한 생성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오류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류 빈도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매우 탁월한 인간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정말로 기발한 그런 얼굴들을 이제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들을 한 500점 정도를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대단히 제 눈에 이제 흥미로워 보이는 것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제목도 붙여서 전시를 한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생성 모델의 그 원리, 겐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라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습을 하죠. 리얼 샘플은 원본 사진입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죠. 인물 사진입니다. 이 겐이 가지고 있는 그 혁명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원래 그 생성형 AI라고 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우리 얼마 되지 않았죠. AI는 이제 인식 모듈이 있고 생성 모듈이 있는데, 그러니까 CNN 같은 것들이 보통은 인식 모듈이죠. 자율주행차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모듈이죠. 근데 이 겐은 생성 모델에 인식 모델을 갖다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생성자는 이 원본 리얼 샘플을 학습을 해서 이 픽셀 값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가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된 이미지 데이터를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보내면 이 판별자가 생성자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원본과 같은가 다른가를 판별을 하죠. 그래서 이거 가짜야, 다시 해와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터는 안 속네 하고 다시 좀 더 그럴싸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번에도 아니야, 가짜야 계속 되대로 보냅니다.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 생성자의 능력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사진과 구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럴싸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적대적 혹은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이안 구필로우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에 사용된 이제 겐은 정말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얼굴을 가장 탁월하게 합성해내는 모델이 이 스타일 겐인데요. 오른편에 보시는 것이 이제 스타일 겐이 합성해낸 가짜 인물들입니다. 저해상도 단계, 중간해상도 단계, 고해상도 단계에서 인물들의 여러 장 사진의 평균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합성을 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스 A와 B가 있으면 한 장의 사진을 입력을 하면 저해상도, 중간해상도, 고해상도 단계에서 학습한 여러 데이터 값들을 여기다가 갖다가 덮어 씌우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인물들이 나오는 구조이죠. 그리고 또한 왜 이 스타일겐이 정말로 탁월한 생성 모델이라고 평가를 받냐면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노이즈란 뭐냐? 개별 인물들은 다 갖고 있지만 그만이 갖고 있는 특질이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미, 죽은 깨, 점 이런 흉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매 레이어마다 추가하면 굉장히 사진처럼 정말 그럴싸한 아주 리얼한 이미지가 산출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타일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스타일계는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조금 그래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타일겐이 물방울 얼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개발자들이 인정을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64 곱하기 64 픽셀 정도가 되면 이 미묘한 물방울 자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성이 계속 진행되면 고해상도, 이제 스타일계는 1024 곱하기 1024 픽셀, 그러니까 굉장히 픽셀 수가 많죠. 거기까지 합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물방울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굴과 얼굴의 전체 형태하고 이 눈, 코, 입과 같은 부분적 요소들이 이게 불일치가 생겨나요. 합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정면 얼굴에서 약간 측면 얼굴을 합성해 내려고 하는데 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현상들이 스타일겐의 이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겐 2를 만들어요. 아까 보셨던 제가 활용했던 플랫폼 This Person Does Not Exist.com이 스타일겐 2를 씁니다. 지금은 이제 스타일겐 2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타일겐 3까지 나왔는데요. 물방울 얼룩을 제거합니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전체와 부분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해결이 안 됐어요.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총 12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자,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에서 생겨나는 문제. 꼼꼼히 잘 봐야 합니다. 이 스타일겐2 개발자들은 전문 사진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이 스타일겐2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이미지의 오류, 이거를 일반인들은 잘 식별하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가 이상하죠? 입술에 뭐가 갈대잎 같은 것이 있죠. 자, 이 제목은 그냥 제가 임으로 그냥 붙인 겁니다. 이해하기 편하라고. 보시면 왼쪽 그 볼이 배경하고 어떻게 달라붙으면서 찢어진 형태가 되어 있죠. 또 저분은 이마에 뭔가 민달팽이 같은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류입니다. 제대로 합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귀걸이 같은 게 달라붙어 있죠. 위에도 지금 이마에 뭔가 이상한 흉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의 얼굴에서 이토록 다양한 변화가 정말 무한히 생겨나는 것이 저는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이게 다 AI 오류가 만들어낸 인간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기발함들이라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뭔가 볼이 잘려 있죠. 저분도 사실 굉장히 미세한 어떤 봉합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신체 변형입니다. 스타일계는 목표가 사람의 얼굴을 학습하는 얼굴을 이제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사진의 중앙 부분, 사람의 얼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기념사진 찍을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AI가 이거를 사람의 신체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노이즈로. 그래서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목도 굉장히, 그러니까 중앙 부분은 합성을 대단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부, 주변부는 학습을 못해요, 제대로. 그리고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제 맘대로 변형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저희 이 이미지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수집했는데 그 중에서 이 입부분에 이런 변형이 생겨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보통 스타일겐이 입을 왜곡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제대로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경우는
이 부분에 뭔가 뭐 막대 사탕을 물고 있다거나 뭐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생겨난 변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분들은 신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 마음대로 왜곡과 변형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범주가 제가 궤도 이탈이라고 명명을 한 건데요. 보통 이제 노이즈를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의상도 단계에서 이 헤어스타일을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기이한 머리카락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해상도 단계에서 랜덤하게 합성을 하는데 이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 보시면 머리카락과 이 속눈썹이 좀 달라붙어 있죠. 저분도 지금 귀 여기도 이제 머리카락이 끊어져 있죠. 중간 부분에 절단돼 있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아마 이제 굉장히 합성 과정에서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앞면을 어지럽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물들인데요. 이것도 이제 얼굴 중앙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보통 기념사진을 찍을 때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셀럽 A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양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한 20만 장 이상 모아놓은 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아마 이제 그 기념사진을 찍을 때 이제 군상들 있죠. 친구들하고 같이 찍은 경우. 그럴 경우에 이게 주변 인물이 인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배경이나 뭐 노이즈 같은. 그래서 제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 형태가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괴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굉장히 기이한 형태로 변형이 됐죠. 이렇게 귀여운 괴물도 있습니다. 귀여운 아마 아빠랑 찍은 아마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사라진 안경. 이거는 변형과 왜곡이라기보다 아마 유리의 투명성 때문에 학습을 제대로 못한 결과, 다시 말하자면 안경 아래 형태를 투명성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무태 안경을 쓴 인물의 경우 이런 안경테의 혹은 렌즈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한쪽 렌즈도 있는데 한쪽 렌즈는 사라지고 없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아까 그 스타일겐의 고질적 문제라고 개발자들이 이제 얘기를 해왔던 물방울 얼룩이 진화해서 커진 형태입니다. 이게 제멋대로 커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멋진 형태로 진화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마치 화관을 쓴 것처럼. 그 다음에 신체 일부가 굉장히 특이하게 변형이 된 케이스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학습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카락과 이 뭡니까 후드티 이게 이제 달라붙어 버린 경우죠. 특히 이제 모자, 망토 같은 것들을 쓴 인물들의 경우에 간혹가다가 나타나는 오류들입니다. 그 다음 칼라. 칼라는 이제 마지막 고의상도 단계에서 이제 랜덤하게 색상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주로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머리카락 색상이나 눈동자 색상, 이런 것들을 기묘하게 이제 변형시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화사하죠? 멋지죠? 강렬합니다. 아주. 물론 염색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왜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결과 분명히 이제 이거 왜곡이다. 그 다음에 앰비벌런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성이나 나이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가 이제 그 AI 스스로가 학습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 그러니까 분명한 여성인데 남성의 수염을 합성해 버리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잘못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합성을 잘못한 겁니다. 엉뚱하게. 여기도 지금 머리카락이 턱에 달라붙어 버린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죠.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턱이 갈라져 있어요. 실수겠죠. 예. 수염도 잘못 합성해서 한쪽 부분은 있고 한쪽 부분은 사라져 버렸고요. 얼굴이 굉장히 길게 늘어나 있죠. 볼은 찢어져 있고요. 이것이 바로 스타일계의 두 번째 고질적인 문제라고 있었던 얼굴 전체 형태하고 부분적인 요소들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정면 사진을 학습 재료로 썼는데 이것을 측면 사진으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정면을 보고 있었던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런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눈인데요. 사실 초록눈은 생물학적 변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죠. 존재하는 경우인데 이 스타일겐이 상당히 많은 초록눈을 가진 여인들을 합성하더군요. 특이한 현상은 제가 상당히 많은 초록눈을 가진 인물들을 수집을 했는데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희한하게도. 수십 장의 초록눈 인물을 수집을 했는데 모두 여성들입니다. 이거 아마 데이터 편향 같은 것들이 혹시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가 제가 창란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아까 그 유형을 몇 개 이제 12개로 구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몇 가지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거나 왜곡 변형이 너무 과도해서 금방 한눈에 보자마자 아 이건 오류구나. 오류임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굉장히 기이한 왜곡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금방 아시겠죠. 왜 오류인지.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빨리 요지를 마무리하고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오류 이미지들을 보여드렸냐면 사실 인간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시각적 경험을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왜곡 이미지, 변형 이미지들을 화가들도 그려왔어요. 사진가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한스홀바인 유명한 이제 플랑드르 화가죠. 가장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고요. 이 그림 속에 나타다니는 모든 요소들, 당시 16세기 최첨단 과학이 모여 있죠. 지구의, 천구의, 각종 측량 기계들 굉장히 사실주의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지구의 위도와 경도도 정확하고요. 그리고 명칭, 아프리카 등등. 이것도 정확한 원근법에 따라서 묘사가 잘 되어 있고요. 악보, 살짝 펼쳐져 있는데 악보 속에 이 음표 같은 것들도 대단히 정교하게 잘 그려져 있죠. 펼쳐져 있는 악보를 보세요. 대단히 정교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왜곡이 있죠. 자, 그림의 하단 중앙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형상이 있는데 이것은 렌즈 때문에 왜곡된 형상이죠. 이것을 이제 압축시켜 보면 이렇게 해골의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당시 화가들도 광학 장치, 즉 렌즈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인간의 육안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형상들을 렌즈 왜곡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시각적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왜곡된 그대로 그려냈던 것이고요.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왜곡된 형상들을 대단히 많이 그렸죠. 사진이 발명된 이후에도 사진가들도 이렇게 렌즈 왜곡상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런 사람의 이제 모든 그 신체 기관들을 지워버리는 이런 아트웍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실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의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미술사나 사진사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해 왔었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 왔었던 어떤 모습들, 시각적 경험,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을 제공해 주면서 인간의 시각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집해온 생성 AI 오류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이미지들이 제가 전시를 했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창의적인 어떤 예술작품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인간이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처음에 그 밑전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트페어에서 뭐 1등상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미술계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온전하게 예술작품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결정은 인간이 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